왜 길고양이를 구조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길에 있는 아이들도 힘들게 살아가는데 왜 굳이 번식장이나 경매장 출신 아이들을 구조하느냐고 묻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해야 할지 한참 고민하게 됩니다. 제가 길고양이를 싫어해서도 아니고 길고양이의 삶이 덜 힘들다고 생각해서도 아닙니다. 길에서 살아가는 아이들 역시 여름의 무더위와 겨울의 추위, 굶주림과 질병, 교통사고와 사람들의 위협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야 합니다. 저 역시 그런 아이들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가능하다면 길고양이도 유기묘도 번식장 아이들도 모두 구조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생명의 숫자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래전부터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구조,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손길이 상대적으로 적게 닿는 곳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그곳이 바로 번식장과 경매장에서 살아온 고양이들입니다. 번식장에서 살아가는 고양이들의 삶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반려동물의 삶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누군가의 가족이 되기 위해 태어난 아이가 아니라 새끼를 낳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며 임신과 출산을 반복하고 몸이 망가져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쁜 새끼 고양이는 상품으로 팔려나가지만 그 새끼를 낳은 어미와 아비 고양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관심을 갖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거나 병이 생기거나 더 이상 번식에 이용하기 어렵게 되면 그때부터 이 아이들은 더욱 갈 곳이 없어집니다. 이 아이들이 더 안타까운 이유 중 하나는 스스로 자신의 삶을 바꿀 방법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길고양이는 물론 위험한 환경에 살아가지만 최소한 위험을 피해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는 있습니다. 운이 좋으면 밥을 챙겨주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다친 모습을 누군가 발견해 구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철장 안에 갇혀 있는 아이는 다릅니다. 문이 열리지 않으면 나올 수 없습니다. 아파도 스스로 병원을 찾아갈 수 없고 아무리 힘들어도 다른 곳으로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그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면 그곳이 세상의 전부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그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번식장 고양이 구조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단순히 아이를 데려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제대로 된 관리를 받지 못한 아이들은 구조 직후부터 병원 검진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치아 상태가 좋지 않은 아이도 있고 눈이나 귀에 문제가 있는 아이도 있고 피부병이나 호흡기 질환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출산을 반복한 아이들은 몸이 많이 지쳐 있기도 합니다. 그렇게 한 아이를 데려오면 검진부터 치료, 중성화, 예방접종, 약값, 사료, 모레까지 계속 비용이 발생합니다. 상태가 좋지 않은 아이는 한 번의 병원 방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몇 달 동안 치료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평생 약을 먹거나 지속적인 관리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한 아이가 한두 마리가 아니라 많아지기 시작하면 그 비용은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집니다. 그래서 번식장 구조는 마음만으로 쉽게 동참하기 어려운 구조이기도 합니다. 안타까운 마음은 있어도 현실적인 비용과 공간, 그리고 구조 이후 평생을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쉽게 함께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저도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이 일을 10여 년 동안 거의 혼자 해온 이유 중 하나도 바로 그것일 겁니다. 누군가에게 선뜻 같이 해달라고 말하기도 어려웠습니다. 한 아이를 구조하면 그 순간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남은 삶 전체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구조 순간에는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 하시지만 그 아이가 5년을 살고 10년을 살고 노령묘가 되어 병원비가 계속 들어가는 시간까지 함께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혼자 감당해 왔습니다. 사료가 부족하면 제가 채우고 병원비가 필요하면 제가 마련하고 아픈 아이가 생기면 병원을 오가고 밤새 상태를 지켜봐야 할 때는 밤을 새워가며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물론 힘들 때도 많았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철장 속에서 오랜 시간을 살아온 아이가 처음으로 넓은 공간을 걸어 다니는 모습을 볼 때 처음에는 사람의 손길을 무서워하던 아이가 어느 날 제 옆에 와서 편안하게 잠드는 모습을 볼 때 평생 출산만 반복했던 아이가
더 이상 새끼를 낳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저는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 이 아이 한 마리의 세상은 바뀌었구나. 우리가 세상의 모든 고양이를 구조할 수는 없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조를 숫자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100마리를 구조했다고 해서 10마리를 구조한 사람보다 더 훌륭한 것도 아니고 한 마리밖에 구조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 생명의 가치가 작은 것도 아닙니다. 한 생명을 데려왔다면 끝까지 책임지는 것. 저는 그것이 구조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많은 아이를 책임지고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 새로운 아이를 데려오는 것도 경계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품 안에 들어와 있는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면서 구조 숫자만 늘리는 것은 제가 원하는 구조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길고양이를 구조하지 않는 것은 길고양이를 외면해서가 아닙니다. 세상에는 각자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길고양이에게 밥과 물을 챙겨주고, 누군가는 T&R을 하고, 누군가는 다친 길고양이를 구조하고, 누군가는 유기묘의 새로운 가족을 찾아줍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번식장과 경매장에서 평생 사람을 위해 이용당하고도 정작 마지막에는 아무도 찾지 않는 아이들을 품어야 합니다. 저는 그 역할을 선택했습니다. 특히 번식장 구조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장기간 책임이 필요하다 보니 쉽게 뛰어들기 어려운 분야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홀로 이 일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혼자 해왔다고 해서 앞으로도 반드시 혼자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꼭 직접 한 마리를 구조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료 한 포대, 모래 한 상자, 치료비에 보태는 작은 도움, 그리고 번식장 아이들의 현실을 한 사람에게라도 알리는 것, 그 모든 것이 저는 구조에 동참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모든 짐을 짊어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 사람이 조금씩 나누면 한 아이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길 위의 아이들이 모두 안전하고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번식장에서 살아가는 아이들도 더 이상 평생을 철장 안에서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생명이 더 불쌍한지 경쟁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길고양이도 소중하고 유기묘도 소중하고 번식장 고양이도 똑같이 소중합니다. 다만 저는 제가 가진 시간과 공간과 능력을 어디에 써야 할지 선택해야 했고, 그 선택이 번식장과 경매장 아이들이었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그렇게 한 마리 또 한 마리를 품어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계속 그 아이들의 문을 열어주고 싶습니다. 모든 생명을 구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제가 손을 내밀 수 있는 한 생명에게는 철장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유롭게 걸어보고 햇빛을 느껴보고 따뜻한 곳에서 배부르게 밥을 먹고 더 이상 새끼를 낳지 않아도 되고 아프면 치료를 받고 누군가에게 사랑받으며 살아가는 삶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제가 번식장 아이들을 구조하는 이유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도 한 번쯤은 누군가의 돈벌이를 위한 생명이 아니라 그저 사랑받는 고양이로 살아볼 권리가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난 10여 년 동안 제가 혼자 지켜온 그 믿음에 이제는 조금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접 구조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작은 관심 하나, 작은 도움 하나가 모이면 또 하나의 철장문을 열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한 아이씩 그 아이들의 세상을 바꿔가고 싶습니다.